네, 이제 생명과학 첫 시간 생물의 특성 원자 10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생물이랑 비생물을 이제 구분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얘 생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안 움직여서? 세부가 없었어.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6개에서 7개 정도 이 조건들을 말해주겠습니다. 생명 노트, 생노 필요합니다. 얘도. 이거 주관으로 어떻게 했죠? 여기서 제목은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물은 이래야 된다. 생물의 특성이 책에 따라서 6가지 혹은 7가지가 있습니다. 난 7가지 버전이 더 좋아하는데 입니다. 세발자적 생물학 세발자적 생물학입니다. 새는 세포로 구성, 발은 발생과 생장, 자는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 저 생장이라고 쓰죠. 생장입니다. 네. 물질대사, 항상성 이렇게 가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전에 이제 얘네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체 유지 특성이라 해서 하나의 개체의 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종족 유지 특성이라 해서 종족의 번성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종족 유지를 2개만 찾아봐요. 일단 진화, 그쵸, 진화 어딨지? 자극과 진화 얘랑 유전, 그쵸, 이 2개가 종족 유지 특성이고요. 나머지 애들이 다 개체 유지 특성입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생물의 특성입니다. 세포로 구성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쭉 쓰고 쓸 시간을 드릴게요. 그게 좀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포로 구성부터 해볼게요. 세포로 구성은 생물은 세포로 구성돼 있죠. 근데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죠. 단세포 생물이 뭐 있어요? 세균, 세균, 곰팡이, 곰팡이는 아닙니다. 곰팡이는 다세포예요. 이게 아세돌이라고 해서 아메바, 세균, 돌말, 거기다 집신벌레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아세돌집까지 할까? 아세돌집.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엄청 열심히 외우는 건 아니고 대충 흘려 들으면 됩니다. 아, 이런 게 단세포구나. 나머지는 다세포라고 부릅니다. 됐죠? 세포로 구성돼 있고, 네. 2번 발생과 생장. 왜 생장이라 하는 줄 알아요? 성장이라 하는 거. 얘는 생물에만 붙여요. 생장. 그래서 일단 발생과 생장이 무슨 차이냐면 수정란에서부터 어린 개체까지를 이게 발생. 그리고 어린 개체에서부터 성체 커지는 애가 요게 생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확 느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해야 발생과 생장이 둘 다 일어납니다. 오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개구리 알이 있어요. 개구리 알이 있어서 얘가 어디까지가 발생일까? 올챙이, 개구리 어디까지? 올챙이까지. 아닙니다. 작은 개구리까지. 얘는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니까 어린 개체까지, 그러니까 개구리, 작은 개구리까지 다 가야 발생이고 작은 개구리가 큰 개구리가 되는 게 생장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네, 이건 나중에 뒤에서 그 책 가서 할게요. 3번은 자극에 대한 반응. 일부 책들은 여기다 항상성을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거죠.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 미모사라고 알아요? 그 어떤 풀인데 이렇게 잎을 펴다가 손가락 딱 대면 바로 접는 애 있어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시로 좀 많이 알아볼 거고요. 4번은 적은 거지랑 적은 가지나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 막 사막여우, 북극여우 얘네들 적응한 거죠. 그래서 진화한 거죠. 그리고 막 기린 얘기도 했었죠, 1학년 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돌연변이 포함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우리 진화 배울 때 예전에 1단계가 뭐였어요? 엄청 많이. 그죠? 그걸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했어요. 돌연변이가 여기 들어가요, 진화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 물질대사 좀 중요합니다. 물질대사는 중요해서 따로 빼서 할 거예요. 자, 물질대사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 에너지 출입하고, 얘는 효소랑 생각나죠? 생체 촉매. 얘랑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 두 가지로 나눠요. 배웠던 것 같기도. 동화 이화? 네. 오, 동화적인. 그렇죠. 동화작용 뭐 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합치는 거, 푸시는 거. 합치는 거. 합치는 거. 그래서 합성, 흡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그리고 이화는 분해, 발열. 오, 좋다. 그래프 기억나요? 그래.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그렇죠. 이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 동화인데. 동화는 흡열이잖아요. 에너지를 아, 흡수해서 흡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고, 부시는 게 내려가는 거. 내려가야죠. 그러면 이거 이제 반응하기 전에 애들을 무슨 물이라 하죠?
반응하기 전 재료 같은 애들, 얘네들을 반응물, 생성물. 그러면 동화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다. 이거 이제 그래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다. 중요한 건 예시입니다. 예시가 좀 업그레이드 돼요. 여기서 일단 동화작용 예시 뭐 있죠? 합성, 그쵸? 무슨 합성? 광합성, 광합성이랑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단백질 합성은 펩타이드 그거 저기서 하죠. 리보솜에서 하죠. 네. 그러면 모든 세포에 리보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동화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거 물어봐요. 어디서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한 군데 딱 찍어요. 폐에서 동화 일어나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반응들이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걸려요. 막 방광 놓고 동화작용 일어나냐?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런 무조건 맞는 보기들이 좀 있어요. 1단원에선. 그 밖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이거죠. 간에서 하는 일인데 이건 곧 배울 거예요. 원래 그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아다니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이걸 요소로 바꿔버립니다. 요소 합성이에요. 왠지 이게 네 글자고 이게 두 글자라서 이게 좀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것 같은데 반대예요. 얘가 더 커요. 그럼 이 합치는 거니까 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소 합성이라 하고 이거 간에서 일어납니다. 또 간에서 하는 일이 또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가물가물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어떤 호르몬이 하냐면 인슐린이 합니다. 그 반대도 있었는데. 반대 있죠. 그 이화할 때 할 겁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설명은. 자, 이화 작용에는 광합성의 반대니까 오, 세포호흡이라는 고급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뭔지는 이제 다음 단원에 배워요. 세포호흡은 부시는 거예요. 에너지 내려고.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그 소세지 그거 이거 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도 모든 세포에 있어요. 결론? 얘도 모든 세포다. 둘다 모르겠어요. 네, 그냥 우리 몸에 한 군데 찝어. 동화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 이화?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고민하면 안 돼요. 자, 세포 말고 또 단백질 먹었으면 부셔야죠. 소화. 그 밖에 이제 그거 아까 간 그거 반대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부시는 과정도 있어요. 걔가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름 비슷했잖아요. 얘도 간. 아,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얘랑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물질대사 하고 7번 마지막 그거 하고 시간 줄게요. 7번은 항상성. 어디다 쓰지? 그냥 대충 여기다 써야겠다. 항상성에는 항상성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런 애가 3개 있어요. 딱. 백혈구? 아니 체온 아, 삼투압이라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아까랑 관련있는 혈당량입니다. 그 삼투가 그거 아니에요? 그 밖에서 안으로 나가는.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는 그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 몸에서는 이 삼투압하면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짠지 싱거운지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네, 그럼 책을 잠깐 볼까요? 네.
자, 세포로 구성 아까 했어요. 단세포는 이런 애들이 있고, 세포는 이런 표현했어요.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구조적으로도 제일 작고 어떤 기능을 하는 단위로도 제일 작다는 뜻이에요. 단세포는 하나의 세포고 단세포는 여러 세포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 모든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된다. OX. 세포. 왜 틀리냐면 얘네는 조직 기관이 없어요. 아. 얘네가 안 돼요. 얘는 그냥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단세포는 안 된다는 거. 다세포 생물. 이거는 자주 나오는 낚시고요. 유명한 낚시.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물질대사 아까 했죠? 물질대사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했어요. 에너지 출입, 효소 관여. 그리고 동화, 이화 나눴고, 동화는 흡열, 합성. 그러니까 작은 걸 큰 걸로 합치는 게 동화. 이화는 큰 거를 작은 걸로 부시는 거, 분해하는 거, 발열입니다. 예시 더 다양하게 해줬고요. 이 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뒤에서도 나와서. 됐죠? 네, 그러면 됐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제 그 예시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식물은 빛이 비추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 그러면 이건 자극을 주면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까 잘 얘기했죠. 얘가 미모사예요. 얘는 잎에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는다. 그럼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니까 아까 반응. 박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이런 게 예시예요. 이런 예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 속한다. 그다음 항상성을 이 책에서는 여기 넣어버렸어요. 항상성은 세 가지 있댔어요. 체온, 삼투압, 혈당량.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 예를 들어 예시에서 체온 얘기가 나왔다. 혹은 뭐 땀 흘린다 이런 거 얘기 나오면 항상성. 물 많이 마시면 오줌량 이런 거 이제 삼투압이라 해요. 삼투압의 예시로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 둘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조심해야 될 건 수정란에서부터 어린 개체까지가 발생이고 거기서 큰 개구리 되면 생장입니다. 네. 자, 혹시 죽순이라고 아나요? 네. 죽순은 뭐예요? 대나무 생물이죠. 네. 그럼 얘는 생장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하는 건데 석순이라고 알아요? 좀 커진 거? 아니 이거 그 석회동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빨이 늘 있죠. 네. 돌이에요, 돌. 얘는 석순.
아래 남은 석순 유인하면은 종류 오케이. 석순은 돌이에요 결국. 그럼 얘는 생장이라 하면 안 돼요. 얘는 성장입니다.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는 것만 생장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생식과 유전. 이건 뭐 생식은 뭐 자손 만드는 현상인데 이런 분열법이나 막 출합법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집신벌레는 분열법이라고 그냥 하나가 잘려요. 그럼 두 개가 되는데 이게 각각 이제 이게 아기를 낳은 거죠. 결국 얘한테는. 히드라 같은 경우는 출합법이라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출합법? 얘가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상하게. 얘가 자라다가 이 옆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겨요. 작게. 그럼 얘가 툭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출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세포들이 이렇게 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식세포 수정으로 하죠. 유전 뭔지 알죠? 대충. 네, 이런 게 유전이다. 예시만 알면 된다. 자,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의 차이점은 적응은 그냥 짧은 기간, 진화는 여러 세대. 뭐 그 차이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 그래서 뭐 선인장 원래 가시는 잎이었다 막 이런 거. 핀치부리새, 핀치새 이런 것도 다 적응과 진화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돌연변이 여기 들어간다. 적응과 진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강아지는 생물이죠. 네. 그럼 세발자적 생물랑 다 하겠네요.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 아니죠. 근데 얘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충전? 그 세발자적 생물항 중에 진화. 진화? 얘 진화예요? 새. 세포로 구성은 안 돼 있고 발생거 생장하나요? 예? 자극을 주면 그쵸.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만 합니다. 그 뭐 빛 비춰주면 움직이고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것만 한다. 알아두시고요. 됐죠? 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견됐냐면 일단 갑자기 발견됐다. 바이러스는 좀 얼마 안 됐어요. 19세기 후반인데 그 약간 담배 잎이라고 이제 이것도 재배하는 거 알아요?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여기 담배 잎에 뭔가 이렇게 모자이크 바이러스, 모자이크 병이라 해서 또 뭐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자꾸 병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세균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세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세균인지 어떤 세균인지 이제 보기 위해서 얘를 갈아요. 이렇게 잎을 빻아요. 빻은 다음에 어디다 넣냐면 세균 여과기라는 데다 넣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얘를 넣었어. 그러면 세균이면 여기 걸려야 돼. 여기 걸리고 남은 애들만 일로 통과해요.
그럼 세균이었으면 얘 걸려야 되는데 얘를 다시 정상적인 나뭇잎에 묻혔더니 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작은 뭔가가 있다. 그걸 이제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 첫 번째 세균보다 작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주로 이렇게 거미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가 갖고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핵 없어. 얘는 이 껍질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단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핵산입니다. 핵산은 DNA, RNA가 있죠. 보통 생물은 DNA하고 RNA 둘 다 가지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어떤 애는 DNA만 가지고 어떤 애는 RNA만 가져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건 단백질 껍질과 핵산만 가진다. 핵 없어요. 세포도 없어요. 세포 구조도 아니고 핵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생물이에요? 아닌 거죠. 왜? 세포가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생물적 특징을 가져서 좀 배우는 건데 이거 아까 그 얘기고요. 이거. 근데 이 여과액을 또 그냥 혼자 두잖아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단백질 결정체인데 숙주세포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생물처럼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긴 한데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가져요. 몇 개씩.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얘는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집니다. 그럼 이건 뭘 한다는 거냐면 자손한테 넘겨준다. 그럼 그 우리가 아는 생물의 특성 중에 생식과 유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숙주세포 내이긴 하지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물질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물질대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 돌연변이. 얘 어디 들어가죠?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연변이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생물적 특성이 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비생물적 특성도 가집니다. 일단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 안 됨. 그리고 뭐 단백질 결정체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그다음 스스로 물질대사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왼쪽도 들어가고 오른쪽도 들어갑니다. 이런 게 비생물적 특성이다. 얘는 두 개를 다 가집니다. 이건 서술형으로 사실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바이러스는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숙주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나눠요. 그러니까 숙주라는 건 그러니까 숙주가 뭔지 알죠?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 식물은 식물 바이러스, 세균에 작용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얘는 여기 안 나오는데 그 핵산을
DNA를 가지냐 RNA를 가지냐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랑 RNA 바이러스로도 나눕니다. 자, 얘는 일단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예요. 아까 거미처럼 그려주네. 얘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이거는 박테리오 이제 세균을 숙주로 가지는 바이러스를 파지 바이러스를 하는데 이건 이제 특히 대장균 같은 걸 숙주로 삼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단백질 껍질 있죠 여기. 이 안에 핵산이 있는데 얘는 핵산이 DNA를 가지니까 얘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여기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고 세균도 DNA를 가질 거예요. 세균 DNA는 동그래요, 참고로. 그럼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와요. 그럼 얘가 껍질은 놔두고 이 안에 있는 핵산만 들어가요. 그래서 얘의 DNA를 잘라. 그 다음에 자기 DNA 끼워 넣어서 이 안에서 자기 걸 만들어요. 그 조립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네, 이게 바이러스가 하는 짓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일까? OX. X. 일단 X예요. 만약 얘가 생명체라 하더라도 X예요. 왜냐면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 숙주가 없는데 어떻게? 그 숙주가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 일단 최초의 생명체 아니다. 아, 이거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잠깐 볼게요. 자, 옛날에 예. 1976년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 바이킹호가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봤더니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흙을 퍼와요. 거기서 토양을 퍼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왔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얘는 참고로 생명의 특성 중에 물질 대사를 활용한 실험입니다. 물질 대사를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한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가. 여기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방사성 기체라 해서 뭔가 좀 특별한 이산화탄소예요. 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이산화탄소 주고 램프 비춰줬어. 왜 이럴까? 그 물질 대사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응? 열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이 아니라 빛입니다. 광합성 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주면 광합성을 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동화 테스트예요. 이건 동화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얘가 동화 작용을 하면 여기서 어떤 포도당 같은 걸 만들고 이걸 다시 태웠을 때 뭔가 기체 조성이 변해야 돼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14C로 표시된 특별한 영양소를 넣어줘요. 그럼 이건 뭘 테스트한 거예요? 영양소를 합칠 수 있냐 부실 수 있냐? 뭐 같아? 영양소는 큰 편이에요. 사이즈가 고분자예요. 그럼 이거를 부실 수 있는지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번엔 그냥 영양소 넣어줬어요. 그럼 영양소 넣어주면 일단 얘도 이와 쪼갤 수 있는지 이 테스트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론, 화성에 생명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물어봐요. 이거 넣어줄 때는
기체 넣어주면 합칠 수 있는지 동화인지 보는 거고, 영양소는 부실 수 있는지 이화인지를 보는 테스트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여기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답이죠. 네. 자. 생식. 생식도. 그렇죠.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생식이 정확하게 애 낳는 거, 자손 낳는 거. 근데 아까 그 종을 유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두 가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적응과 진화 세트. 아. 생식과 유전 이 세트였죠. 근데 여기 분리해 놓은 거지 그냥. 아하. 단백질. B를 단백질 껍질이라고 해야 돼. 단백질이라고 쓰면 안 돼. 단백질이라 해도 돼요. 근데 단백질 껍질이 조금 낫긴 한데 뭐 틀리진 않아요. 단백질이 했다. 됐나요? 그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반응물로 생성돼. 아 이거죠. 효소는 촉매라고 해요. 그죠. 촉매라서 반응물도 안 되고 생성물도 안 돼요. 그 둘 다 붙이면 안 돼요. 됐죠? 네. 참고로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한테 분열한다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단어, 세포 분열을 뜻해요 이건. 그래서 증식이라는 표현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바이러스 분열한다 하면 틀립니다. 됐죠? 네. 네, 좀만 쉬죠. 네, 여기 생명과학 여기 20페이지 생명과학 특성과 탐구 방법입니다. 일단 특성 같은 경우는 그냥 생명과학 이런 거다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걸 자랑하는 단원이고요. 일단 뭐 연구 대상부터 볼게요. 분자에서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까지 다 생명과학 연구한다. 엄청 넓다. 그리고 뭐 이 안에 분야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세포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고 유전학, 물리학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학 분야랑도 엄청 통합이 된다. 막 심지어 다른 학문 분야 무슨 법학, 지리학, 정보기술 이런 거랑도 연계가 된다.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별 중요한 거 없고요. 넘어갈 겁니다. 여기 탐구 방법부터가 이제 다시 또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탐구 방법. 생명과학은 이제 탐구 방법이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까 노트 그거 있죠. 거기다 추가를 좀 할까 합니다. 왜죠? 날아갔나요? 남아 있을걸요? 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방법이에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관찰해서 뭔가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했던 거 같은데. 아 이거 옛날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실험과 거기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관찰했는데 예를 들어 세포 같은 경우에요. 생물이 세포로 돼 있는 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모든 세포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다 세포로 돼 있어. 그런가 보다. 생물은 세포로 돼 있나 보다. 하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별 막 중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 해서 설계하는 거 실험. 그래서 얘도 관찰이 들어가긴 해요. 관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관찰해서 의문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특별한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얘만 좀 특이하게 가설이라는 걸 세우고 그 다음 탐구 설계해서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내서 일반화하는 거.
결론 노출해서 하는 거, 이런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이거 할 때는 일단 가설이라는 단어 좀 알아야 되는데, 가설은 가정을 세우는. 그쵸. 근데 이게 좀 그럴듯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방이 좀 춥다 할게요. 이 방이 춥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때문일 것 같아? 추우면. 창문이 열려 있어서. 창문 열려 있어? 그래, 그런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추울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리가 일단은 거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딱 창문을 열고 닫고만 실험해야지 막 여기다가 막 사람 여러 명 놓고 어떨 땐 놓고 어떨 땐 사람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조 실험이란 건 일단 두 가지 비교 대상을 준비해요. 그래서 대조군이라는 게 있고 실험군이라는 집단을 준비합니다. 대조군은 이제 비교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인위적으로 뭔가 가해주지 않은 집단. 인위적으로 가해주지 않은 집단,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럼 실험군은 뭐겠어요? 변화시킨. 그렇죠. 인위적으로 뭔가 변화시킨 집단. 예를 들어 어떤 한 방에는 창문을 닫아놔. 어떤 한 방은 창문을 열어놔. 그렇죠? 그러면 실험군은 창문을 연 뭔가 변화를 준 집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인은 변수예요. 변수 같은 거예요.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변이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 종속변이는 뭔가 건드릴 수 없고 실험 결과 바뀌는 거. 자, 독립변이는 일단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눕니다. 조작변이는 딱 하나 다르게 한 것. 아까 그 예시에서는 뭐겠어요? 조작변이 창문 열고 닫고 그 차이예요. 그게 조작변이에요. 창문은 뭐 연 여부 뭐 이런 거고, 통제변이는 나머지 다 똑같은 거. 나머지 다 같게 한 거. 뭐 방의 사이즈, 난방 정도, 뭐 사람 유무 뭐 이런 거 다 통제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창문 열고 실험했고 창문 닫고 놔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질까? 온도. 그렇죠. 실험 결과 둘이 다른 거. 이게 종속변이 됩니다. 달라진 것. 방의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자, 무슨 실험을 했을 때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대요. 그럼 이 y축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이 됩니다. 실험 결과가 뭐 이렇게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시로 좀 볼게요. 일단 귀납적은 뭐 구체적 관찰, 규칙성 뭐 이런 게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가젤 영양, 이 가젤 먼저 알죠? 이 동물이에요. 얘가 갑자기 그냥 엉덩이 치켜드는 뜀뛰기 행동을 하더래. 갑자기 이상해갖고 언제 하는지 관찰했어요. 관찰 계속 해요. 숨어서 한 몇 년 동안 봐야 돼요. 그랬더니 얘가 주변에 포식자가 있으면 뛴대. 아, 결론. 얘는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뜀뛰기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걸로 발견한 게 뭐 있는지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세포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그냥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다윈 진화설도 마찬가지예요. 다윈이 보다 보니까 그냥 핀치 물이 다 다르다. 이것도 귀납적. 그 다음 DNA 이중나선 구조. DNA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보다 보니까 다 DNA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연역적은 뭘 세운다? 가설. 가설을 세운다. 가설은 잠정적인 답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럼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이제 대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 대조군은 변화시키지 않아. 그렇죠.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리고 변이는 독립 종속이 있는데 독립 안에 조작 통제가 있다. 조작은 딱 변화시키는 그 한 가지. 통제는 일정하게 똑같이 해주는 거.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 달라진 거에 해당한다. 그쵸? 예시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여기서 정리했는데 결과가 가설이랑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되잖아.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뺑뺑 돌다가 실험이 언제 끝나냐면 가설이 맞아야 실험이 끝나요. 그래서 결론 도출과 가설은 결국엔 같아집니다. 그렇죠? 네. 자, 예시 플레밍의 페니실린. 푸앙페 기억나나요? 이 사람이 좀 게을렀어요. 세균 배양했는데 이거 그냥 쌓아두고 설거지 안 해. 그냥 안 씻어. 그랬더니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주변엔 세균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혹시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 억제하는 물질 만드나? 자, 그러면 일단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눴죠. 한 집단에는 푸른 곰팡이 접종, 다른 집단에는 접종하지 않았대. 자, 어떤 게 대조군일까요? 안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대조군. 접종한 집단이 실험군입니다. 그럼 여기 조작변이 뭐예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걸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통제. 통제. 뭐, 배양한 거. 세균 종류? 세균 종류, 뭐 접시 사이즈, 뭐 온도 이런 거 등등. 그럼 종속변이 뭐가 달라질까? 세균이 없어진다. 세균이 증식하냐 안 하냐죠. 그거를 안 한다? 세균의 증식 여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해 가죠 다 이제.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맞더라. 그래서 보면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해서 만든다로 바꾸면 결론이에요.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파스텔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유? 이 사람은 이렇게 백신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 균이에요. 세균을 오래 방치하면 좀 약해져요. 이거를 접종한 닭이 그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양 탄저병도 비슷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양 두 집단 나눴어요. 한 집단에는 백신 주사, 다른 집단에는 주사하지 않았대. 네. 자, 대조군. 밑에 거. 밑에 거 대조군. 그럼 백신 주사 한 개, 실험군. 실험군. 자, 조작 갑시다. 주석변이. 주사. 무슨 주사? 탄저병 백신 주사. 백신 주사 여부. 그렇죠.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통제는 독립. 양은 똑같다? 뭐죠? 양의 뭐 건강 상태, 뭐 양 성별, 마리수, 뭐 나이 이런 거죠. 그럼 이거는 탄저병. 근데 두 집단 모두 탄저균을 주사했다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변이? 무슨 변이?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이? 얘는 통제 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탄저균은 둘 다 줘야 돼요. 백신을 나눠서 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통제 변인이 됩니다. 얘는. 그럼 종속 변인 결과는 백신 주사를 맞은 애들이 탄저균을 이겨낼까? 그건 결론이고 종속 변인. 종속 변이. 뭐가 달라졌어, 둘이?
누구는 탄저병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래서 탄저병 발병 여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익혀놔야 됩니다. 얘는. 그렇죠? 다음 페이지 풀어볼까요? 다 되죠. 생명과학은 다 돼요. 분자부터 개체군까지 다 되잖아요. 파스텔은 영역적이지. 파스텔은 영역적이었지. 아까 그거 예시로 봤죠? 귀합적은 세포설, 뭐 진화로, DNA 이런 거. 페니실린 그것도 영역적인 건가요? 영역적이죠. 실험을 결국은 했으니까. 가설 단계로 좀. 네, 가설 설정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가설 해야죠. 오케이. 네, 네. 이지하죠.